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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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시작했던 요양원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매입하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수건했던 이 요양원을 매입하고 보니 현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꾹 누르고 가시죠. 드디어 나도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하는 거구나. 정말 긴장하고 정말 가슴 부풀고 벅찬,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업을, 그것도 여기 멜번에서 하게 됐을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인수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은 전에 했던 매니저한테 모든 것을 제가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요양으로 했는데, 이 매니저는 자기 사업이 아닌 거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매니저 역할을 한 지도 보니까 몇 달이 안 돼서 잘 환자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보여주는 모든 서류도 보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페이퍼워크가 엄청 많았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양로원은 보험공단에다가 클레임을 해서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페이퍼상에. 그런 것처럼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요양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돈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페이퍼워크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 레지던트한테, 참 여기는 환자라고 하지 않아요. 페이션트라고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고객이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레지던트라고 얘기했어요. 거주자라고 해서 그 정도로 요양원은 그렇게 심하게 아픈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레지던트로 불렀어요. 근데 이 레지던트들한테 돈을 직접 받는 거고 어느 정부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다랗게 정말 심각하게 좀 어느 그 규격에 맞춘 페이퍼워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마다 페이퍼워크를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이 매니저가. 보아하니 이거는 양로원에서 쓰는 양식. 그러니까 이 요양원을 샀던 그 주인이 다른 곳에서 양로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모든 그 페이퍼워크를 갖다가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기서 사용하는 거였더라고요. 사실 이 매니저는 이 간호의 매니저였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한테 이만큼 52베드니까 이만큼을 저한테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배우고 싶었던 이 매니지얼 쪽에 요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인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빠지고, 아무튼 엉망진창인 것을 제가 받았던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한 거는 스타프 리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스타프들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들을 제가 다시 제 컨트랙트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해야 했었어요. 리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리자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궁합이 맞아야 되니까 내가 싫으면 성사가 안 되는 거고, 또 인터뷰이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직원 리뷰 하고 나니까 일주일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명들은 이제 동양계 여자를 상사로 두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딱 거슬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났어요. 떠나고 또 저하고 맞는 그 직원들과 함께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레지던트 리뷰를 하기 시작한 첫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 치매 할아버지가 문을 안 열리니까 손으로 어떻게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손가락이 비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당신 집을 찾아가시려고 탈출을 한 거였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난 소동이, 제가 그 첫날에 폴리스 오피스를 불렀고 환자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고,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차를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몇 킬로미터를 뱅글뱅글 돌면서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만큼
리뷰를 하는데 제가 인수받을 때는 40명이 채 안 됐어요. 52명 중에. 그러니까 한 75% 정도 오큐파이드가 됐었고, 그 중에서 하이 레벨 오브 케어가 3분의 1이 됐어요. 이 SRS는 하이 레벨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제가 인수하고 나니까 가장 기본인 청진기 없었어요. 혈압기가 있는데 그 집에서 사용하는 버튼만 쫙 누르는 그런 혈압기, 그런 정도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실 SRS예요. 그 이름 자체도 Supported거든요. Supported Residential. 거주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정도니까 아주 low level of care. 자기가 거의 다 돌볼 수 있는 거주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요양원을 그 복독방에 내놓고 나서 사람들한테 와서 봐야 되니까 환자는 없는데 환자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팔리고 안 팔리고 얼마를 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있으니까 권리금이죠. 알고 보니까 이 전주인의 양로원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은 거였더라고요. 옮겼는데 완전히 하이 레벨 오브 케어예요. 침상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동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휠체어로 움직여야만 했고 2사람이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것이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 환자를 케어하려면 2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들다가 직원이 허리라도 삐끗하죠? 그럼 여기는 당장 워카바예요. 산재 처리를 해주면 더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를 휠체어에다가 하고 움직일 만큼의 그 거리 공간도 좋지도 않고 이 리모트 컨트롤로 되는 침상 자체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침대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병원으로 보낸 거였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슬픈 일이었어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계시면 일주일에 적어도 500불, 600불씩의 수입이 되지만 제가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사업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환자를 위해서, 그분들은 레지던스가 아니었어요. 벌써 환자였어요. 제가 보냈어야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52명에 28명, 30명 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딱 50%, 55%의 오큐펜스 레이트를 가지고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나가는 지출이 3분의 1이라고요. 이 새값을 3분의 1, 운영비, 그게 전부 다 직원, 메인테넌스 모든 게 합해져서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제가 남겨야 하는 수입이 되면 건강한 사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밖에 차지 않은 요양원으로는 새값밖에 나가지 않아서, 건물 새값은 이 환자 52명이 채워지거나 안 지거 간에 52명 곱하기 알파 해가지고 나온 게 3,500이었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오스트리안 달러로 $35,000를 냈어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저의 정말 1, 2주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 왜 이 사업체가 이렇게 싸게 내놨나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알고 났는데 너무 늦었죠 뭐. 어떡해요. 죽어라고 일하는 수밖에 없고 죽어라고 레지던트를 어디서 모셔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인데다가 정말 이 엉망진창인 사업체를 이어받았으니까 재정비 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어요. 이제는 모든 이제 건물 그리고 부엌 뭐 이런 데를 이제 리뷰하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갔더니요. 레지던트한테 음식을 주고 가져오는 그릇을 보니까 반절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무조건 나간 음식 남은 거는 전부 다 버리는 건 맞죠. 전부 다 뭐든지 남으면 다 쓰레기. 물은 항상 철철철철철철철철 그냥 틀어놓고 일을 해요. 아니 물 틀어놓고 일을 할 일이 뭐 있어요. 디시워셔가 다 하는데. 보니까요 그냥
몇 번만 봐도 돈이 줄줄줄줄 하수구에 새는 게 다 보입니다. 음식 서플라이며 모든 기계, 디시워시야, 워싱머신, 드라이어 전부 다 다시 재컨트락을 하면서 다시 다 가격 책정을 다시 하고 맨 마지막에 이 빌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40년 된 빌딩이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여기저기 뜯어서 보니까 정말 손 안 댈 곳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부서지지 않은 방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 남편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그 빌딩을 메인테넌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정말 사업에다가 쏟을 수 있게끔 스타피가 격리하고 메인테넌스를 스타피가 다 도맡아서 해줬어요. 물론 우리들의 둘의 관계가 굉장히 위기에 있었지만 굉장히 책임의식이 있는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정말 의리의 사나이. 스타트 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인테넌스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일하다가 어디에 물이 샙니다. 어디에 문이 어떻게 됐습니다. 어디에 문고리가 어떻게 됐고요. 마루가 어떻게 됐고요.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날짜 쓰고 고칠 것들을 쓰면 스타트는 와서 이거를 보고 가서 고치고 이렇게 스크리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중요하고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빌딩을 메인테넌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양원 간호사보다 낫겠지. 뭐 한인 최초로 요양원을 하고 정말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사업가가 될 거야 하는 호기롭게 일을 시작을 했다가 매입을 해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엉망진창인 이 요양원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남기 전략으로 일을 몇 년 동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